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7살 아이 엄마인 초보 주부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눈을 뜨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버리네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에 있긴 했는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친정엄마 손을 많이 빌렸습니다. 출산할 때 얼마나 배를 많이 누르던지 정말 세상 떠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출산의 고통보다 위에서 배를 누르는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해서 지금은 그래도 몸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고 아이도 새벽에 2시간마다 칭얼거리며 배고프다고 엄마를 찾았었는데 지금은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그나마 편해지긴 했어요. 제가 아이를 보면서 틈날 때마다 사연을 적는 이유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만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순 없네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큰 문제였죠.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에 만났고 결혼도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몇 번을 시도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죠. 너 여기 좀 앉아봐라. 이번에도 실패했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니?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된 게 아들 하나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첫째 며느리도 의사면 뭐해? 딸만 넷인데? 그럼 너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는 둘 다 의사라서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만 너희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너는 일반 회사원이고 작은 아들은 생산직이나 다니고 있으니 내가 한숨만 나온다.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잔소리를 안 하지. 학벌도 안 좋아, 집안도 안 좋아, 애도 못 낳아. 내가 너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이유가 도대체 뭐야? 허락을 해줬으면 그만한 보상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씀하시려고 저희 불렀어요? 여보, 그냥 일어나. 이런 마음으로 저녁 먹고 싶어? 차라리 나가서 먹는 게 낫겠다. 저는 어머님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건 맞죠.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정자의 개체수가 너무 적고 활동량도 현저히 낮아서 임신하려고 도달하기도 전에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저 또한 난자의 나이가 젊은 편은 아니라고 나와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의 차별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점점 극에 달하는 히스테리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마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하기로 남편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시도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하려 했는데 나이도 점점 차오르고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하에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12년 전 남편이 젊었을 때 미리 저장해둔 냉동 정자가 있다고 하길래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산부인과 의사셔서 아주버님의 권유로 저장을 해뒀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하지만 시도를 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했어요. 보통 3번 정도 시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2번 정도의 양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되면 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직접적인 임신보다 높다고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 의견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어머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형님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는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왔었던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이 한 번에 밀려오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시애미가 다 해줄 테니. 오늘 준비한 음식들 전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고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출산하길 바란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형님 덕분에 그토록 원했던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눈물을 흘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임신이 쉽지 않았던 만큼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나는 딸만 넷이라.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엄두가 나질 않거든. 동서라도 아들 낳으면 정말 좋겠다. 임신했다는 자체만으로 저에 대한 대우 또한 달라졌고 아이가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찌나 건강하게 태어나려고 하는 건지 입덧까지 심해서 거의 매일 화장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배도 불러오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신기해서 매일 사진도 찍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나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아이 성별에 대해 엄청 궁금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해 아이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고 초음파에 비친 모습은 건강하고 밝게 웃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담당 원장님은 아이를 보며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운동도 하면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출산할 때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몸에 무리 가지 않을 정도로 걷기 운동을 하라며 권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물어보셨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잘생겼다는 말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에게 좋다는 음식을 위주로 저희 집까지 매일 배달 오셨고 출산날까지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막달이 되어 진통이 오게 되었고 분만실에서 엄청난 고통과 함께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원장님이 들어오라고 하셨고 남편은 분만실 커튼을 젖히며 고생했다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처음 본 아이의 모습에 얼떨떨한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뒤이어 탯줄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안길 수 있었네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디 하나 문제없이 태어나서 고마웠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를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에 대한 집착이 상당하셨죠. 내가 너희 집까지 찾아온 건 아무래도 너 혼자 아기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사돈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힘들잖니. 거리도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시댁에 와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한테 딱히 뭘 시킨다는 건 아니잖니. 시애미가 얘기한 대로 결정하는 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잖아. 너는 너대로 힘이 덜 들고 나는 우리 손자 매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래, 당신 혼자 집에서 아기 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서로 도와가면서 키우면 얼마나 좋아. 나도 우리 어머니 말에 따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당신 매일 잠도 못 자고 힘든 상황인데 옆에서 도와주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된다고.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야. 나도 매일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니까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 결국 어머님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어요. 정말 거의 매일 찾아오셔서 제가 시댁에서 지내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형님도 자연스럽게 매일 오셔서 저녁 늦게 아이를 돌봐주셨고 낮에는 어머님이 거의 보셨어요. 제가 새벽에 아기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댁 집안은 매일이 경사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품에 있는 시간보다 어머님과 형님에게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더라고요. 낮에 잠깐이라도 아이를 보려는데 어머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저녁에는 형님이 아이를 돌봐주는데
아주버님이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날 동이 틀 때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 품에 안고 싶다고 말을 해도 자기는 딸만 넷이라 아들이 너무 신기하다며 제 말은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제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충분히 아이 혼자 볼 수 있고 지금은 몸 상태도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 아이 얼굴 잠깐 보는 것 외에는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건 제가 우리 아들 건우를 낳았는데도 만질 수도 없으니 너무 답답해요. 원하시면 잠깐 보여드릴 테니 엄마인 제품에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 봐라. 너 지금 배가 불렀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냥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있니? 나는 안 힘들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 그리고 내 손자 어렸을 때 품에 오래 좀 안아보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냐?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시애미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러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네. 나는 한가해서 아기 봐주는 줄 알아? 병원 일 하루 종일 하고 힘든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데 동서 힘들까봐 도와주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나나 어머님이나 둘 다 똑같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감사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우리 남편도 얼마나 불편해하는 줄 알아? 우리가 어머님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저녁만 되면 어머님 집에 출근 도장 찍잖아. 그리고 여기서 바로 병원으로 출근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기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니 나중에는 우리한테 막 대들고 달려들겠다. 뭐해? 빨리 죄송하다고 빌지 않고.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렇게 생각 없는 말을 늘어놓는 거야? 결국 집안 분위기가 심각하게 변화되었고 순간적으로 제가 말실수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었는데 많이 서운하셨는지 어머님과 형님은 저를 보며 상당히 불쾌해하셨고 제 아들을 던져주듯 저에게 건네주더니 두 분 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듯 손짓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저와 제 아들 둘이 남아 뻘쭘해진 상황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한참을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인 제가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없어서 당연한 권리로 얘기한 것뿐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서운해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저를 위해서 제 몸이 빨리 회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아이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한심하게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말을 섞기 싫다는 표정으로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모두 다 제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형님이랑 어머님 앞에서 저를 면박 주고 제 의견은 묵살한 게 가슴이 아파 아이를 안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노크도 안 하시고 문을 활짝 여셨고 제가 놀란 건 보이지도 않는지 남편을 부르며 올라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는데도 알 거 없다며 무시한 채 아주버님이 계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꽤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아무래도 말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아주버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내 돈 받아먹고 입 싹 닦는 거야? 뭐라도 우리한테 보여줘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거야?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알 텐데. 알았어, 그만해 형. 나도 지금 힘들어.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든지 하자. 모든 건 순서가 있고 계획을 잘 짜야 성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내가 잘 해결할게. 어머님이랑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잘 좀 하세요. 적은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오래 기다리는 거 힘들고 제 성격에 안 맞으니까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상황 끝내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냥 두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돈을 빌려요? 왜요? 우리가 돈을 빌릴 만한 이유는 없는데요? 당신 나 몰래 사고 친 거 있어?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돈 빌린 거야? 왜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 돈을 빌려줬고 받았냐고요?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고 남편은 따로 얘기하자며 저를 끌고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남편에게 끝까지 조급한 마음을 보여줬어요. 이런 상황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다시 물어보았고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형이 준 거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주버님이 왜 준 거냐고 물어보며 다시 돌려드리라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돌려줄 수 없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저와의 대화를 차단했어요.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아버렸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에 의문만 남긴 채 그날 저는 잠 한숨 잘 수 없었고 다음날 온 가족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 아침을 맞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자 어머님은 저보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남편은 묵묵히 짐을 싸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시댁에 있는 것보다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조용한 집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인상을 쓰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며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네요.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당신이랑 살지 못할 것 같아. 서로 성격도 안 맞고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혼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기는 우리가 키우는 걸로 할게. 당신 혼자 무슨 능력으로 아이를 키우겠어. 재산은 우리 쪽이 많아서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 갑자기 퇴근하고 들어와서 뭐라고? 이혼?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시댁에서 내가 말실수한 게 문제가 돼서 그래? 정확한 이유를 대야 납득을 하지. 그리고 아이를 왜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소리야? 내가 낳은 자식이고 우리 아들 그 누구한테도 보낼 생각 없어. 뼈가 부서지더라도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알겠어? 남편은 집요하게 저와 이혼을 하길 원했어요. 아이를 낳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제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행동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들어가기 싫은 시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이 문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부부 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형님도 모르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어서 돈을 왜 준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회피했어요. 결국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채 시댁에서 걸어 나오는데 남편과 아주버님이 주차장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 보였고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둘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엿듣게 되었어요. 지금 계속 이혼하자고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 고집이 세서 이혼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납득할 수 있을 때 그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인생
완전 쫑나는데? 야, 임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무조건 너는 성격에 맞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는 말만 해. 그리고 아이는 당연히 경제력이 있는 우리가 키우는 게 맞는 거지. 돈을 받아 먹었으면 이런 건 우리 손까지 오지 않게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혼하라고. 그리고 그 아이 우리 앞에 데려놔. 알겠어?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어. 만약 이번 달 안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그날로 끝인 줄 알아. 기회는 여러 번 주는 게 아니다. 너랑 내가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둘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상황들을 듣게 되었고, 되려 저와 남편의 관계를 말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혼을 빨리 하라고 기간까지 정해주면서 무서울 정도로 남편을 바라보더니 이번 달 안에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았으면 아이를 데려오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해 뒷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남편과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시댁 집안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상에 있어 별다른 건 없었어요. 아침만 되면 회사에 출근을 했었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저도 아이를 데리고 계속해서 미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소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던 도중 남편이 샤워하는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문자 한 통이 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밀번호 패턴을 귀찮아하는 성격 때문에 가방에 넣어두거나 옷에 숨겨놓는데 그날따라 술을 엄청 먹고 들어와서는 정신 없었는지 침대 옆에 핸드폰을 던져놓았고 문자 온 내역을 확인한 순간 형님이 남편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알 수 없는 장소가 적힌 주소를 보냈고 저는 급하게 제 핸드폰으로 남편의 문자를 찍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적힌 곳에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 오만 가지 생각에 빠져 그날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회사로 출근을 했고 문자에 적힌 장소에 저는 늦지 않게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도 힘이 들었는지 칭얼거리다가 깊은 잠에 들었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길래 호텔까지 남편을 부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뒤이어 형님이 로비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간 맞춰 형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했죠. 일단 둘의 현장을 사진 찍고 들키지 않게 몸을 숨기고 있는데 어머님과 아주버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모으기 시작했고 호텔 안에 있는 카페에 서로 둘러앉아 있는 모습에 저도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아이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기가 잠에서 깨질 않길 간절히 바라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그동안 몰랐던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네요. 계획이라는 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면 분명 의심할 게 뻔할 테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이혼하고 아기만 데려오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어차피 네 아들도 아닌데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라. 알겠지? 그리고 넌 생각이 있는 거니? 형이 준 그 많은 돈을 홀라당 노름에 다 써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가 너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냐? 너희 형 따라가라는 말은 하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살아라. 알겠어? 그래도 우리 손자 건우가 너희 형 씨라서 얼마나 똑똑하겠어. 앞날이 창창할 거다. 의사 아들인 거잖아. 애미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둘째가 냉동정자가 있다고 거짓말 쳐서 큰아들이 저장해 둔 걸로 임신할 수 있게 계획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어머님이 하도 아들 원하시고 저는 딸만 넷에다.
이른 나이에 폐경까지 왔으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었죠. 어차피 이혼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고 우리 남편 아들이니까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 동서가 모르게 이혼을 해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최대한 조심해서 일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모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패였고 형님과 시모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냉동정자가 없었고 그건 아주버님 거였어요. 한마디로 제 품에서 자고 있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아주버님 아이였죠. 그러니 이혼을 하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아주버님한테 가면 남편은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다 돈까지 챙겼으니 그런 사실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남편과 아들의 유전자를 검사해본 결과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사실을 더 이상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았습니다. 모든 건 확실한 게 좋으니 아주버님과 제 아들의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며 준비해주길 원했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제가 먼저 시댁에 찾아가 그동안 모았던 자료를 들고 쳐들어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보며 반겨주는 게 아니라 손자부터 찾았고 저는 둘을 무시한 채 거실로 들어갔어요. 손자는 어디 갔냐고 재차 물어보는 말에 시모 얼굴에 서류 봉투에 있던 자료 모두를 집어 던졌습니다. 형님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를 보며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얼굴에 손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네요. 시모 얼굴에 맞고 떨어진 서류를 하나하나 주워서 확인해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이혼 서류 가지고 왔고 그동안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것 같아?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겠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감히 10달 품어 힘들게 낳은 내 자식을 당신들이 뺏어가려고 해?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의사인 주제에 이딴 식으로 행동해? 어디 한번 콩밥 좀 먹어봐. 2번 다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본데 그 머리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너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 협박하는 거니? 내가 그럼 잘못했다고 용서라도 빌 줄 알았어? 네가 10달 품어서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리 아들의 씨가 섞여있기 때문에 너한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시모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를 밀치며 머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그 팔을 뿌리치고 저는 시모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동안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를 이용만 하려는 나쁜 심보에 너무 서운했던 건지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당장 자기 손자 데려오라고 생떼 부리기 시작했고 형님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긴 게 저에게 모두 들켜버리게 되자 제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전부 변호사에게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형님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 손을 들어줬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료시술 문제에 있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행동에 형님은 의사 면허 취소를 당했고 시댁 집안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시모와 남편과 아주버님이 모두 형님의 계획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징역을 권고했지만 분쟁이 워낙 심했고 손해배상 정도로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체적인 후유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이도 건강했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소름이 돋습니다. 자식이 뭐길래, 아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네요. 지금도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10달 품어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너무 행복한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정신적으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 아들은 엄마를 보며 밝게 웃고만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은 평생 저만 알고 제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아픔만 남겨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진 만큼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